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커TV의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은 골든스테이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번 오프시즌을 통틀어서 선수 영입이 없었던 유일한 팀 가운데 하나인데, 일단 2025 오프시즌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현재 로스터의 특색을 살펴보면서 그리고 또 쿠민가 이야기를 살짝 덧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자체 픽으로 골든스테이트의 왕조를 이룩했고 또 4번의 우승을 추가했죠. 2010년대 워리어스 왕조 중심이었던 선수는 역시나 커리, 그리고 클레이 탐슨, 디그린이었습니다. 자, 이 3명 모두 다 워리어스가 직접 뽑았던 드래프트들이죠. 워리어스의 기조는 샌안토니오 스퍼스와 매우 유사했습니다. 드래프트로 직접 뽑은 선수들 위주로 육성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며, 그리고 무리한 트레이드를 통해서 팀의 색깔을 아예 바꾸거나 혹은 근간을 흔드는 그런 딜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구단 수뇌부의 목소리도 컸지만, 스티브 커 감독이 또 샌안토니오 스퍼스 출신이잖아요. 이 시카고 불스에서도 뛰기도 했었습니다만 선수 생활 말년에는 샌안토니오에서 활약을 했었고, 그리고 그렉 포포비치 감독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결국 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자체 픽, 그리고 육성, 그 다음에 시스템 구축,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낸 거죠. 자, 워리어스는 최근까지 이 투트랙 전략을 고집했습니다. 현재에 충실하면서, 그러니까 윈나우 팀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스테픈 커리나 혹은 디그린의 은퇴 이후를 대비하는 그런 전략을 동시에 가져갔었는데, 이게 참 어렵죠. 투트랙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동시에 두 가지를 도모하는 건 사실 낭만에 가깝다고 봐야죠. 결국에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그 전략을 포기하면서 또 드래프트 선수들과 이별도 감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조던 풀을 트레이드로 내보냈고요. 이 부분은 투트랙 전략을 포기했기 때문이 아니라 드레이먼드 그린과의 또 불화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었고요. 2024년은 클레이 탐슨이 팀을 떠났습니다. 골든스테이트는 잡고 싶었지만 클레이 탐슨의 마음이 많이 떠났죠. 그리고 2025년 케번 루니가 10년 만에 팀을 떠났고, 그리고 조나단 쿠민가 역시도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내에서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자, 3년 연속 본인들이 직접 뽑았던 드래프트들과 이별한 건 거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여러 가지 샐러리 문제도 있고 또 이 선수들의 연차가 차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을 내려야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3년 연속 워리어스 팬들은 본인들이 직접 뽑았던 선수들을 또 내보내야 하는 그런 또 아쉬운 소식도 접했었죠. 자, 이 와중에 쿠민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서 참 고민거리, 그리고 골칫덩이가 되어가는 모양새입니다. 커리 은퇴 이후에 골든스테이트의 미래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스테픈 커리와도 같은 1라운드 7순위 출신이고, 무엇보다도 이 쿠민가 같은 경우에는 플로어보다는 실링, 잠재력이 더 뛰어난 선수라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많은 워리어스 팬들이 기대를 했었죠. 자, 하지만 그 성장세도 뭔가 애매하고, 그리고 그동안의 활약상도 굉장히 모호하면서 현재 워리어스 내 미래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쿠민가에게 내밀었던 조건이 연 30밀이었어요. 그런데 쿠민가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그 30밀을 거절했습니다.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겠죠. 죽었다 깨어나도 30밀 못 받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RFA, 제한적 자유계약 선수 자격을 얻은 상황에서 계약을 미루고 있는 상태죠. 돈을 더 받고 싶은데 시장은 얼어붙었고, 그리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제시한 금액을 받아들이자니 처음에 내가 거절한 금액과 차이가 너무 크고 진퇴양난이죠. 자, 앤서니 슬레이터,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소식을 굉장히 공신력을 앞세워서 알려주는 그런 기자인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일단 쿠민가는 골든스테이트 잔류가 유력하다. 골든스테이트와 연장 계약을 맺긴 할 텐데 12월 15일 이후에 트레이드가 가능한 타협성 계약이 될 거다. 그러니까 일단은 붙여놓고 그 다음에 떼어내던지 아니면 떼어놓던지 이런 타협성 계약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워리어스는 FA 시장에서 움직임이 제한된 상황입니다. 쿠민가의 거취가 결정이 돼야 남은 금액도 조금 더 계획성 있게 쓸 수가 있는데,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현재까지 30개 팀 가운데 유일하게 자유계약 시장이나 혹은 트레이드를 통해서 영입이 없는 팀이에요. 자, 쿠민가와 재계약하더라도 말씀드렸듯이 시즌 도중에 트레이드 가능성이 높은데, 쿠민가가 골든스테이트가 직접 1라운드 7순위 굉장히 높은 픽으로 뽑은 선수이기 때문에 더더욱 팀을 떠난다면 아쉽겠지만, 반대로 또 붙잡는다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과연 쿠민가에게 기대했던 바를 끌어낼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이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드래프트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테픈 커리, 지미 버틀러, 드레이먼드 그린으로 향후 2년 동안 워리어스는 올인하죠. 2년 뒤에는 리셋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연차를 제외하면 자체 드래프트가 없는 상황이죠. 2009년에 스테픈 커리가 7순위로 워리어스의 지명을 받았고 2010년에 액페 우도라는 선수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망픽이었어요. 6픽이면 뭐 로터리 픽인데 뭐 유럽에서 잠깐 뛸 때 각광받긴 했습니다만 NBA에서는 완전히 망했어요. 자, 그리고 2011년 클레이 탐슨 11순위, 그리고 찰스 젠킨스가 44픽인데 11순위로 클레이 탐슨을 뽑았던 건 대박이었고 2012년에는 해리슨 반즈 7순위 픽이었습니다. 그리고 페스터스 에즐리 30순위, 그리고 드레이먼드 그린 35픽이었죠. 네, 그리고 드레이먼드 그린과 해리슨 반즈를 영입한 게 우승에 아주 큰 도움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2015년에 캐번 루니를 다시 한번 30픽으로 뽑습니다. 그리고 2016년 역시 데미안 존스 30픽, 루니는 대성공, 그리고 데미안 존스는 망픽이 됐죠. 이후에 뭐 레이커스에서 뛰기도 했었습니다만 단 한 번도 기대치를 충족시킨 적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2018년 제이콥 에반스 망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똑같은 순번으로 조던 풀을 뽑았는데 이게 사실 뭐 대박이 났었죠. 조던 풀은 2022년 우승을 달성했을 때 상당히 큰 힘이 됐습니다. 그리고 에릭 파스칼 41픽, 초반의 활약에 비해서 용두사미가 되긴 했습니다만 2019년 픽은 워리어스가 괜찮았습니다. 자, 하지만 논란이 됐던 2020년 2순위 픽으로 제임스 와이즈먼 뽑으면서 완전히 망했습니다. 다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골든스테이트는 7부터 빅맨이 필요했기 때문에 다시 와이즈먼을 뽑긴 할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니코 매니언, 저스테니안 제섭을 뽑았는데 뭐 둘 다 그렇게 재미 못 봤습니다. 자, 2021년 조나단 쿠민가와 모제스 무디 로터리 픽을 2개나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쿠민가를 뽑았고 무디는 연장 계약을 일찌감치 맺었습니다. 2024년 여름에 무디를 뽑았죠. 자, 그리고 2022년은 로터리 픽 바깥이었습니다. 1라운드 픽도 거의 끝이었고 2라운드 픽도 거의 마지막 순번이었어요. 패트릭 볼드윈 주니어와 기 산토스를 뽑아서 볼드윈 주니어는 금세 트레이드가 됐고 산토스는 현재까지 굉장히 쏠쏠한 자원입니다. 55순위 픽하면 뭐 브로니 제임스, 또 OKC의 에런 위긴스 등등이 있는데 산토스도 상당히 쏠쏠한 자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2023년 19픽으로는 브랜디 포젬스키를 뽑아서 마치 로터리 픽처럼 상당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은 퀸트 포스트였는데 자, 포스트 역시도 순번에 비해서 팀에 공헌하는 바가 크죠. 자, 그래서 2009년부터 24년까지 지난 16년의 역사를 살펴보면 대박인 픽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해가 안 가는 픽도 있었고 그리고 망한 픽도 있습니다. 모든 팀들이 지난 16년의 드래프트 역사를 보면 다 비슷할 거예요. 하지만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직접 뽑은 선수들 커리, 탐슨, 그린으로 총 4번의 우승을 차지했다는 점, 이게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선골은 누가 있을까요? 일단 골든스테이트의 자체 드래프트 목록을 현 로스터 기준으로 살펴보면 스테픈 커리, 디 그린, 그리고 모제스 무디, 조나단 쿠민가, 여기에 기 산토스, 브랜든 포젬스키, 퀸튼 포스트까지 총 7명이 있습니다. 로스터의 거의 절반가량은 그래도 직접 뽑고 키운 선수들이죠. 자, 커리와 그린은 뭐 성향상 그리고 본인들이 직접 쌓은 성과를 감안했을 때 원클럽맨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하지만 무디를 포함한 저연차 선수들의 미래는 불투명하죠. 커리와 그린과 함께 뛸 때는 당연히 이 선수들의 입지도 뭐 탄탄할 수 있는데 만약에 커리와 그린이 은퇴한다면 이 선수들 역시도 연쇄 이동하거나 아니면 팀 내 입지의 변화가 뒤따를 가능성이 높죠. 자, 워리어스와 함께한 세월을 살펴볼까요? 스테픈 커리는 16년, 드레이먼드 그린은 13년이고요. 조나단 쿠민가와 모제스 무디는 드래프트 동기죠. 각각 4년, 그리고 기 산토스가 3년, 포젬스키 2년, 퀸튼 포스가 1년입니다. 지금 두 선수가 13년 이상인데 두 선수가 드래프트가 된 동시에 13년 이상 함께 뛰고 있는 동료들의 경우는 없습니다. 그만큼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커리, 그린과는 아주 오랜 시간 동행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자, 2025년 4월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NBA 선수들에게 물어봤었는데 NBA 최고의 조직은 어디냐? 라고 했을 때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1위였어요. 21.9%. 그리고 2위가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였습니다. 그리고 3위가 보스턴이었는데 골든스테이트를 꼽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가족처럼 선수들을 대한다. 그리고 또 이기는 문화가 정립되어 있다. 그래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가장 높은 득표를 받았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뭐 무시할 수 없겠죠. 물론 지난 16년 동안 4번이나 우승을 달성하긴 했지만 또 이렇게 뽑은 선수들을 뭐 과감하게 뭐 버려야 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어떤 식으로든 육성을 하고, 그게 뭐 성골이냐 성골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나누는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직접 뽑은 선수들에게 뭐 정당한 기회를 주고, 그리고 또 이게 성과로 드러났기 때문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최고의 조직 부문에서 득표 1위를 차지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뭐 우승 가능성, 그리고 또 왕조 이후의 행보 자체는 컨텐더와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물론 다음 시즌에 정말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겠지만 스테픈 커리의 우승 반지는 4개에서 5개가 되기보다는 그래도 워리어스에서 줄곧 활약하면서 뭐 이대로 커리어를 마무리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질 가능성이 높죠. 자, 하지만 뭐 외부 FA 영입 그리고 트레이드를 잘 하는 것도 그 구단의 가치를 나타내는 바로미터이긴 합니다만, 내가 직접 드래프트해서 뽑은 우리 선수가 성장을 하고 문화를 만들어가고, 그리고 또 우승 반지까지 줄 수 있다면 그 그림이야말로 모든 프로팀들이 꿈꾸는 그런 시나리오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2025 오프시즌은 현재까지 영입 제로입니다. 자, 하지만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를 지키고 있는 이런 또 굳건한 중심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인기가 많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 OKC만큼이나 아니면 OKC 이전에 본인들이 직접 뽑은 이 드래프트 딜로 아주 좋은 성과를 냈던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컨텐츠 올릴 테니까요, 여러분 많이들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무더위 건강 조심하십시오. 고맙습니다.